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밤사이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어요. 게임스탑 밈 주식들이 장중에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그거 봤더니 인증샷 하나 이렇게 딱 나 이거 가지고 있어요. 딱 올렸더니 주가가 막 급등하고 저도 버크셔에서 가지고 있다고 인증샷 올리면 급등하나요? 근데 어제 A주 급락했는데 저 때문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시스템상의 오류다. 그리고 보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저희가 이제 박종훈 팀장님도 그렇고 우리 유사남 님도 그렇고 관련한 칩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 여파로 주가가 강하게 올랐으나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는 데는 조금 부침이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를 보였는데요. 경기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가 먹구름이 좀 끼고 있죠. 특히나 대주업 관련한 데이터가 50을 하회하면서 또다시 경기 둔화에 대한 키워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밤사이엔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잠시 후 월가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은 누가 나오죠? PD님 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누굴까요? 저도 모릅니다. 오늘 글로벌 인터뷰의 주인공은 바로 메르시증권 권동호 부장과 함께 오늘 오랜만에 모셨거든요. 최근에 권동호 부장님이 어떻게 또 운용을 하고 계신지 현재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별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야, 오늘은 제가 정말 바빴습니다. 별별 일이 많아서. 별별 일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뉴스가 없어도 사실 찾느라 바쁘고. 그렇죠. 많으면 정리하느라 바쁘고. 너무 많으면. 네. 야, 이거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 고민에. 네. 순서를 제가 정해야 되니까. 네. 뭐부터 제가 전해드려야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행복한 고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없는 오늘은 것보단 낫죠. 예, 임팩트하게 네. 제가 최대한 많은 뉴스를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라는 단어를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임팩트 있게? 예, 임팩트 있게 컴팩트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또 등장했어요. 빨간 띠 메고. 맞습니다. 네, 자 6월 4일 화요일이고요. 일단 제목은 제가 이제 밈주식 주의보라는 글을 좀 제목을 쓰긴 했는데, 네. 야 이렇게 또 되면 이것도 게임스탑이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종목 5% 6% 먹는 것보다 여기서 20% 먹고 나오자. 이러신 분들도 계실까봐 혹시나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게임스탑 자체가 장 전에,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는 77%, 제가 봤던 게 이제 79%까지도 제가 봤었는데. 장이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또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10%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서는 물론 변동성이 좀 있었지만은 만약에 장 초반에 좀 혹시나 그러셨던 분은 없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네. 만약에 사셨다면 정말 큰 폭의 또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밈주식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개 SNS에서 본인 인증샷을 좀 올렸어요. 스크린샷을 좀 올렸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콜옵션을 12만 주에 대한 이제 콜옵션을 또 되어 있고 콜옵션까지. 그렇죠. 콜옵션과 또 주식 보통주를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을 또 인증하게 되면서 네. 갑자기 또 많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쭉 또 큰 상승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또 약간 해프닝으로 어제 미국 증시에 또 있었던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을 그러면 쭉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반도체 상승 주기잖아요. 지금 컴퓨텍스도 지속적으로 지금 기조연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 또 AMD 할 것 없이 지금 AI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 섹터의 상승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 많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되는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어제 또 다른 또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특히나 A주죠. 정말 이제 한 8억이 넘는 그러한 이런 거 나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 한 2주 갖고 있는데 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마이너스 99.9% 폭락하는
해프닝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물론 이제 폭락은 아니지만요. 데이터에 좀 오류가 있었고요. 네. 자, 그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MD의 차세대 AI 칩도 발표가 나왔습니다. 리사수가 나와서 또 엄청난 프레젠테이션을 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향후 노트북 AI 칩, 그리고 데스크탑용 AI 칩,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AI 칩 다 발표를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와 결을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데이터 센터용 AI 칩은 엔비디아와 AMD의 양대 산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 시장에서 그러한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HBM3E를 좀 이제 탑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대답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 또 어떤 뭐 이야기들 또는 어떤 전망이 나올지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이야기도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엔비디아 목표가 또다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와. 야, 정말 제가 이 목표가 보면서 정말 여기까지 갈까? 뭐 이런 기대감이. 얼마나 높였길래요? 1,500불을 벌었어요. 1,500불. 그거 좀 이따 공개해줘야죠. 좀 이따가. 네. 편집 되나요? 이거 편집 지금? 안 돼요. 안 생방송이라서. 되죠? 예. 예. 인생도 생방송, 예. 월무부도 알겠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예. 자세한 얘기 왜 그 가격까지 올렸는지 그렇죠. 그 논리가 중요합니다. 예. 예, 논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왜 이렇게 또 목표가를 다시 상향 조정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제 또 도요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데이터 조작이 대규모 또 일어났다라는 소식에 도요타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여야죠. 사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또 자세하게 또 이제 도요타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본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또 데이터 조작이 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다 같이 정리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보겠습니다. 혼조를 네. 보였어요. 다우가 좀 조정을 보였네요. 맞습니다. 다우 지수는 0.3%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5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0.11% 상승했고요. 러셀은 0.54%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장이 시작되고 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쭉 내리꽂다가 중반부터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제조업 지표 부진 우려 때문에 이렇게 장이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뭐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시장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정말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동전 뒤집기처럼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다 그러면은 야, 이거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어떡하니? 그렇죠. 라고 하락을 하고 그럼 제조업 지표가 좋다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거 어떡하냐? 금리 인하 안 하면 예, 어떡하니? 금리 인하도 연기되는 거 아니니? 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동전 뒤집기로 그때그때 해석이 좀 달라지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자, 어제는 뭐 제조업 지표가 약간의 우려가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네. 지수가 일부 조정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네. 뭐 나스닥과 S&P 500은 강보합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는 섹터별 움직임. 와, 엔비디아의 근데 정말 움직임은 대단합니다. 예. 어제 사실 AMD의 컴퓨텍스 기조연설이 있었어요. 리사수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또 이렇게 이제 칩을 들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근데 주가는 그래서 AMD는 빠졌습니다. 네. 마이너스 2%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4.89% 상승을 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약간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네. 약간의 약간 정도가 아닌데요, 주가. 그렇죠. 약간 그냥 정도는 아예 아니죠. 그냥 기울어져 있어요. 예,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 구도에 있어가지고 엔비디아에 손을 들어준 네.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AMD나 뭐 엔비디아 마찬가지로 HBM에 대한 수요가 이번에 또 다시 가시화되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2.5%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 외에 메타 플랫폼스도 2.28% 상승을 했고요. UBS에서 또 UBS인가요? 미주호에서 탑픽으로 또 선정하게 되면서 주가가 또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메타. 또 헬스케어가 전반적으로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제 또 유가가 정말 크게 빠졌었는데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지난 뭐 금요일, 목요일은
빅테크가 조금 조정을 줬고 나머지 기업들이 좀 올라갔다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은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기업들이 또 다시 빠지는 모습. 약간의 뭐 시소 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금리와 유가를 볼 텐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가 이게 엄청 빠졌어요. 예, 저도 오늘 사실 이거 보면서 내가 잘못 봤나 이 어. 생각이 들었는데 유가가 저 일단 뭐 금리부터 한번 볼게요.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보게 되면은 뭐 미국 제조업 부분의 위축 조짐 때문에 일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4.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펙 플러스에서 자발적 감산을 올해는 감산을 진행을 하고 내년 돼서 또 단계적으로 일부 폐지하겠다. 조금씩 이제 감산하는 부분을 이제 다시 원상태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오펙 플러스에서 자발적 감산 단계적 폐지를 오히려 좀 생각보다 일찍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유가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락폭 자체의 기울기를 보시게 되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지만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뭐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유가와 네. 또 금리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기업별 소식 이제 밤사이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게임스탑 맞습니다. 어떻게 마감이 됐어요? 예, 게임스탑은 일단 10%대로 조정이 됐는데요. 제가 확인했던 거는 뭐 17%대로 상승을 하는 마감을 제가 봤었는데 한 60%까지 올랐다던데. 맞아요. 제가 뭐 프리마켓에는 77%, 78%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 확인을 하고 장중에 이제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긴 했는데 과거 게임스탑 사태를 주조했던 키스 길이죠, 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게임스탑 보통주 500만 주와 그리고 12,000개의 콜옵션 포지션을 보여주게 되면서 프리마켓에서 70%대 급등을 보여준 후에 장중에는 또 훅 빠지게 되면서 또 10%대로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자, 종가는 21%. 21%예요. 예, 다시 또 올랐네요. 했습니다. 예.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4.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이제 마이너스 10% 됐을 때 사면은 예. 30% 지금 상한가 그냥 이제 가볍게 수익을 내는 건데 예.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하죠. 만약에 너무 내가 위험하죠. 장중에 맞아요. 70% 올랐을 때 샀으면은 그냥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맞아요. 조심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뭐 하여튼 뭐 이런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변동성을 크게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게임스탑이 이러다 보니까 뭐 AMC도 올라가게 되고 로빈후드도 올라가게 되고 네. 레딧도 뭐 5%씩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민주식 이제 클러스터 민주식 친구들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그렇죠. 있다면 이제 민주식 클러스터가 또 클러스터. 있습니다. 민주식들이 네.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오랜만에 이 기업 얘기 듣네요. 네, 맞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고요. 폐기물 관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미국 주식 하시면 한 번쯤은 또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스터리 사이클이라는 그 기업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주가가 이제 마이너스 4%대 하락했고요. 반면에 스터리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5%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뭐 인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피인수 기업이 뭐 주가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뭐 같은 결로서 약간의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좀 저 정도 빠져도 돼요. 제가 지금 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주가 차트를 쫙 펼쳐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1년 전, 2년 전에도 계속 코로나 때 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돈을 정말 잘 번다니까 그때 우리 막 쓰레기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 일회용품도 많이 네, 맞아요, 쓰고 맞아요. 배달 음식 많이 먹어서 예. 와 주가를 보니까 잠깐 그 고점에서 횡보를 보이더니 또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서 150불에서 210달러까지 올라서 뭐 4% 하락 정도는 괜찮다. 150% 올랐어요? 150불에서 210달러까지 최근 한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올랐습니다. 예. 사실 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미국에서 폐기물 관리 업체 중에서는 뭐 독보적인 그쵸.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고 거의 뭐 독점까지는 아닐 수도 네. 있지만 점유율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뭐 성장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기업입니다.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가 사실 지난 한 1년 동안 두 번째 이제 프리미엄 구독에 대해서 가격 인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또 인상을 하게 됩니다.
7월부터 미국에서 이제 프리미엄 구독 가격 인상하게 되면서 주가가 또 4%대 상승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할 때가 있고요. 가격 인상을 발표하게 되면서 상승을 할 때가 있는데 네. 가격 인상하고 상승할 때는 그 확고한 여러 가지 뭐 가격 전가력이 좀 있는 강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상을 했을 때 또는 수수료를 높였을 때는 또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제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스포티파이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4%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기업은요 GSK입니다. GSK인데요. 이 GSK라는 기업은 모를 수 있지만 아마 잔탁이라는 이 약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잔탁? 예 이제 속쓰림 약인 잔탁 속쓰림에 이제 먹는 약인데 사실 이 약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델라웨어 주 법원이 과거 이제 잔탁이 발암 물질을 함유할 수 있다라는 7만 5천 건의 사건에서 이게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9%대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업에 대해서도 뭐 월가에서 약간의 조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받았던 그러한 이슈가 있었고요. 자 그리고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뭐 지속적으로 지금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마지막으로 CNBC에서 이제 스카이댄스와 합병 조건에 동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7%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핫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퍼스트 솔라인데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매수를 재확인하면서 주가가 1%대 상승했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 이후에도 사실은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됐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네. 주가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제 전력기기나 뭐 그 외에 많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태양광 업체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퍼스트 솔라는 급등을 주고 나서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의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긴 한데 다른 뭐 솔라엣지나 뭐 썬런 이런 기업들은 바닥에서 다시 10%대, 15%대 이렇게 상승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기업별로 지금 뭐 왔다 갔다 지금 뭐 주가 상승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기업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에 뭐 조정을 많이 주었던 기업들은 다시 약간의 반등을 또 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네. 이어서 자 오토데스크입니다. 네. 자 오토데스크가 사실은 그 재무 이제 회계 관행에 대한 재무 관리에 대해서 내부자 고발이 좀 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조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재무 관련 내부 조사가 마무리가 됐다라는 소식이 또 나오게 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혐의점이 많이 이제 없다라는 이제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잘 마무리됐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바입니다. 카바가 JP모건에서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주가가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2024년에 주가가 2배 이상 오르게 되면서 현재 고평가 구간이다라는 판단이 이제 그런 평가를 내놓게 되면서 주가가 일부 또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는 마린맥스입니다. 원워터 마린과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블룸버그 보도에 주가가 24%대 또 급등을 하게 됐고요. 원워터 마린은 주당 40불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혔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요 36달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매수세가 확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별 이슈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데이터를 네. 이어서 볼 텐데 지금 이제 계속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사실 뭐 기대감 6월 금리 인하 이번에 FMC가 또 있잖아요. 6월 12일 날 FMC가 있는 상황인데 전혀 기대 없죠.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99.9% 동결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오늘 상태다. 99.9 자주 나오네요. 99.9. 그 사랑도 99.9, 예. 확률도 99.9. 네. 그렇죠. 이 노래 혹시 모르세요? 전혀 몰라요. 사랑도 99.9. 이 노래를 모르신다고요? 예. 누구 노래요? 트로트. 트로트? 예. 아, 저 트로트는 아무도 몰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요? 세대 차이가 좀 있으니까. 세대 차이가 되게 많이 있죠. 참, 어이가 없네요. 자, 기대가 없네. 2월의 금리 인하. 예. 네. 자, 그래서 6월 금리 인하가 좀 기대감이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뭐 시장에서는 9월 달을 첫 번째 금리 인하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금리 인하 시점을 12월 달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다. 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연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찌 보면 좀 잠잠했었는데 다시금 또 금리나 6월 이제 12일 날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있으면서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닐 카시카리는 또 다시 나와서 제가 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봤는데 오늘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올해는 금리 인하 없다. 또 이렇게 또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얘기 되면서 안 해도 되는데 저분은. 근데 이제 밑에 뭐 댓글 보니까 아유 또 저러고 있다 뭐 그만해라.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네. 지속적으로 또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5월 한 달간 이제 6월이 시작되면서 뭐 일부 조정을 줬던 다우지수는 좀 조정을 줬는데 5월 한 달간 가장 핫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좀 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추세를 추종하는 그러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시기 때문에 그럼 5월 달은 도대체 어떤 기업들이 핫했었나를 네.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퍼스트 솔라가 54.2%가 5월 달 동안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57.8%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5월에 거의 대부분 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강한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시장은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또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비스트라가 30.6%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모더나가 또 29.2% 상승했고요. 엔비디아가 26.9%, 그리고 호그멧 에어로스페이스가 26.8%, 퀄컴이 23%. 자, 이러한 상승률을 좀 지속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뭐 예상하셨겠지만 AI에 관련된 또는 AI에 대해서 좀 확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네. 5월 달에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중국 데이터들이 요즘에 참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 중국에서 주택 시장이 다시 드디어 반등을 다시 보인다고요? 반등을 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5월 달에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었던 그 주택 시장이 지금 이제 상하이 지역만 먼저 나왔는데요. 지금 네. 최근에 뭐 중국의 제조업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뭐 소비에 관련된 지표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약간 또 호의적인 그런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향후 지속적인 트렌드를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에서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이 정말 뭐 침체였잖아요. 자, 근데 상하이 지역으로 했을 때 지금 6월 1일과 2일, 이때 보게 되면 약간의 일단 판매량이 매수세가 늘어난 거예요. 주택 시장이 약간 반등을 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진짜 중국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시장의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주택 시장만 보시면 안 되겠죠. 다양한 지표를 좀 보셔야 또 중국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일부분 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한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이거 네. 언제까지 가는 거냐? 네.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오늘 제가 아마 준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AI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언제까지 내가 가져가야 될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흘러가진 않을 수 있지만 그렇죠. 과거에 이제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일단 우리는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 한가운데 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한가운데. 한가운데 있다. 그 어떤 표현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3.5년이 걸린다고 해요. 3년하고 반 정도가 이제 걸리는 그 사이클의 한 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네. 그때 이제 상승하는 그 분기를 보게 되면 10번의 상승 분기가 있고 또는 4번에서 5번 정도의 하락 분기가 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하나의 사이클로 이제 보는 거죠. 저 3.5년 사이에. 3.5년 사이에. 근데 현재 이제 업사이클이 2023년 말에 시작을 했으며 지금 현재 3개 분기가 이제 지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10번의 상승 분기를 우리가 따지게 되면 아직 정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만약에 이 사이클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2026년 중반까지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지만 우리가 뭐 여러 이제 칩 재고나 이런 부분을 앞서서도 지금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칩 재고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작년 또 재작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뉴스를 좀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칩 재고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좀 선행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6개월에서 9개월 전에 일단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만약에 따지게 되면 지금의 이 상승 분기를 우리가 2025년 하반기
또는 지금 상황에서부터 1년 뒤가 아마 정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금 과거의 반도체 사이클을 기반으로 했을 때 네. 일단 2025년 그러니까 내년 6월쯤 또는 내년 하반기 안에는 어느 정도 이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이 야데니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반도체 섹터 주기와 반도체 매출 추이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뭐고 파란색이 빨간색이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매출 추이입니다. 네. 그리고 요 파란색이 반도체 섹터의 이제 상승과 하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사이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반도체 매출이 정점을 찍기 몇 개월 전에 네. 먼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이클 조금씩. 먼저? 그렇죠. 사이클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반도체 섹터의 주기, 이 파란색을 우리가 기준점을 만약에 삼는다고 한다면 매출이 정점을 찍기 전에 약 한 6개월에서 길게는 한 9개월 정도 그때 이미 정점을 찍는 그러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뭐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가운데 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조금은 선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A주가 여기도 또 나오네요. 예. 99.9% 데이터 오류. 아니, 근데 아까 99.9 얘기 나왔을 때 네. 여러분들이 댓글에 여도운 그만해. 여도운 할머니. 아니, 그 베이로 씨의 그 트로트 노래를 아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예, 어린 시절 저희 할머니가 즐겨 들었던 그 음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거 들으시면 되게 인생 같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가사 한번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데이터 오류가 발생해서 바로 이제 복구가 됐어요. 그러면 예, 복구가 이제 1시간 가량은 좀 지속이 됐어요. 한 시간 동안이요? 1시간 동안. 오. 예, 그래서 뭐 지난주도 제가 지수가 중간에 뻥 뚫려 있던 거 아마 다우가. 다 기억하시죠? 네. 예, 그때 다우 지수와 S&P 500이 데이터 오류 때문에 일부 1시간 정도 지수가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자, 오늘은 일부 종목들이 지금 데이터 오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피해가 어느 정도 뭐 피해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정확한 피해는 우리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1시간가량 마이너스 99.9%를 찍었던 지금 CNBC에서 지금 바로 나왔는데 깜짝 놀랐네요. 이게 지금 62만 불이 그러니까 62만 불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아니 저게 말이 돼요? 185불로 찍히는 거예요. 이게. 저거는 저 비주보다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이제 뭐 많은 시장에서 야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이게 심할서 써야죠. 이거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이거는 정말 이거 탐인지 뭐 마이클인지 빨리 그렇죠. 나오세요. 엎드려 뻗쳐 해야 네. 됩니다, 이건. 예, 엎드려 그래서 뻗쳐. 하여튼 지금 뭐 네. 99.9% 데이터 오류가 있었는데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아니에요. 예,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 데이터 오류를 영향을 받은 주식이 총 40종목입니다. 이렇게나 많았다고요? 예, 40종목이고. 이거는 문제 큰데. 예, 거래가 중단된 버크셔 해서웨이에 기록된 거래가 약 한 4천 건 미만이라고 하긴 합니다. 아 근데 만약에 버크셔 이제 185불 갔을 때 이거 매수 체결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모르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네. 손실 찍혔다가 회복되는 거는 오케이. 안 팔렸으면 예. 괜찮은데 185불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예 매수가 안 걸렸으면 모르는데 이거 만약에 샀으면은 수익률이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냐고요? 워렌 버핏 선생님이 인생을 사는 그런 수익률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와. 근데 뭐 그렇게 거래처는 안 될지는 됐을 것 같긴 뭐 한데. 그렇게까지 이제 큰 어떤 부작용은 없을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 차트 한번 보시면 아마 엄청나게 폭락하거나 엄청나게 급등하게 되면 이게 로그 스케일이다 보니까 이 기존에 있었던 차트가 완전 점으로 돼 있는 게 선으로 보이게끔 되는 이 착시 현상이 좀 일어나잖아요. 네네. 이게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 주봉인데 폭락을 한 이 아래 꼬리 때문에 네. 이 위에 있는 이 주가가 지금 일자로 보이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이 많이 폭락하다 올랐었는데. 보니까 네네네. 예, 이러한 이제 뭐 착시 현상이죠. 착시 현상인데 이 정도로 정말 이게 지금 차트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네. 예, 이게 뭐 언제 또 복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 이래서 뭐 어제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데이터 오류로 치폴레도 또한 장중 거래 중지가 또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네. 보시게 되면 장이 시작되고 나서 뻥 뚫려 있죠, 이게. 네. 예, 이게 거래가 중지가 된 거예요. 치폴레도. 예, 치폴레뿐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뉴스케일 그 기업도 그다음에 이제 장중에 거래가 중지가 됐고 뭐 여러 기업들이 있었어요. 몬트리올 뱅크도 장중에 또 거래가 중지가 됐고 뭐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장중에 거래가 중지가 됐는데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왔지만 좀 더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런 부분도 해프닝으로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거래가 됐으면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취소를 하게 될지가 또 궁금한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또 미국은 수의 나라 이제 소송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나는 여기에 찍혀서 샀을 그렇죠. 뿐이다. 근데 예. 너네가 잘못한 거지 하면서 맞아요. 한 번에 예.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예. 뭐 이제 차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면 저희가 요 데이터를 한번 소개해 이런 게 드리겠습니다. 민주식이죠, 이런 게. 이런 거는 밈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하늘에서 만약에 어. 진짜 매수가 됐다면 하늘에서 이제 조상신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죠. 어여쁘게 생각해서. 그렇죠, 그렇죠.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의 이슈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네. AMD도 새로운 칩 발표가 됐는데 맞습니다. 기대보다 뭔가 별로였나요? 왜 주가가 뭐 하락했을까요? 일단 지금 사실 뭐 시장에서 아무리 봐도 뭐 엔비디아가 아직 독점 체제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AMD가 후발주자로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AMD도 뭐 새로운 AI 칩 발표를 했고 이것도 이제 향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제 MI325X 그러니까 지금 MI300 그 데이터 센터 AI 칩 AI 가속기죠. 그러한 가속기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근데 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H200과 이제 비교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도 이제 블랙웰이 나오게 되면서 향후 또 루빈까지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H200과 비교하는 게 맞을까? 뭐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MI325X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여러 PPT 혹시나 뭐 보셨던 분은 다들 아셨겠지만 이러한 향후 이 청사진을 이렇게 쭉 그려놨어요. 그래서 AMD도 마찬가지로 이 업그레이드 버전을 2년 주기가 아니라 1년 주기로 다 내놓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같은 결로 빠르게 지금 AI 시장을 석권하기 위한 그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뭐 노트북용 그리고 데스크탑용 AMD 라이젠 이러한 칩도 지금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7월달 2024년 7월달에 또 공개하면서 이제 우리가 직접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칩을 또 만나볼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엔비디아 대 AMD 두 대만 출신 CEO가 점령한 AI 시장이다. 자, 이렇게 제가 적었는데요. 기조 연설에서 리사스가 차세대 AI 노트북을 위한 라이젠 AI 300 시리즈를 공개했고요. 이 300 시리즈는 인텔의 루나 레이크 그리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시리즈와 아마 경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용 라이젠 9000 시리즈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인용 PC 프로세서다라는 자신감 있는 그런 또 발언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AMD에서도 1년 주기로 데이터 센터용 AI 가속기 시리즈를 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MI300 시리즈 상위 버전인 MI325X 버전이 올해 4분기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MI350은 내년, 그리고 MI400 시리즈는 2026년 내후년에 또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속도감이 확 붙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지금 후발주자들하고 격차를 벌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업 내에서 이러한 어떤 방향성, 가이던스를 좀 내놓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기조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인텔 또는 퀄컴에 따른 또 기조 연설도 나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향후 제가 지속적으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목표 주가를 1,5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예.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1,500불.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먼저 공을 쏘아 올렸으니까 네. 다른 IB에서도 이제 나도 1,550불, 뭐 1,450불 이렇게 또 올리지 않을까라는 하겠죠.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보게 되면요. 앞서서 일단 루빈이라는 이 새로운 플랫폼을 발표를 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CNBC에서는 이미 가속화된 AI 회사의 AI 칩 발전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러니까 가속화가 된 회사의 AI 칩 발전 속도를
더 속도감을 더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젠슨 황 자체도 1년 주기로 부품을 분리해서 고객에게 판매하고 모든 것을 기술 한계까지 밀어붙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턴키 시스템 설계가 AI 가속기에서 8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네트워킹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잠재적으로 더 빠른 블랙웰 채택으로 인해서 2년 내에 EPS가 $50 이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게 되면서 목표가를 또 이제 밸류에이션을 곱하기 해서 목표가를 또 1,500불로 우리는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제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추가적인 루빈에 대한 플랫폼도 앞으로 향후 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이제 러브콜이 또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ARM, 예. ARM, 예. 5년 내에 관련한 AI PC 시장의 점유율을 절반까지 가져갈. 이거 절반까지. 누구의 이거는 이제 예상입니까? ARM의 CEO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예, 본인이 자, 5년 내에 AI PC 시장의 점유율 50%까지 가져갈 것을 목표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PC 업계의 새로운 판도가 이제 바뀌나, 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과거 그냥 단순한 PC에서 이제 AI PC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AI PC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력이 새롭게 접합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ARM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 것이냐라는 시장의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ARM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하드웨어 파트너가 ARM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PC 출시를 계획을 했습니다. 네. 예, 그걸 따라서 5년 내에 윈도우 PC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향후 AI PC가 이 PC의 판도를 바꾸게 되면 이 부분에서 ARM이 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PC 출시를 발표하게 되면서 개인용 컴퓨터에 ARM 기술을 사용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CEO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애플의 이 M 시리즈 프로세스를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AI PC에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ARM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ARM CEO가 퀄컴, 아수스, 델도 마찬가지로 ARM 기반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뭐 전방위적으로 또 ARM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이렇게 CEO가 네. 목표를 또 삼고 있었고,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또 대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또 뉴스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요타의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근데 이 이슈가 진짜 많은데. 예, 정말 많은데 지금 이제 도요타뿐만 아니라요. 네. 이게 지금 뭐 차량 테스트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과했다라고 해서 고개를 90도로 또 숙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세계 모델 일단 생산 중단이 됐고요.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대규모 부정행위에 사과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금 7개 차량 모델 인증 테스트에서 부정행위가 발생이 됐는데, 네. 이 부정행위가 되는 부문을 보게 되면 충돌 테스트, 그리고 에어백, 그리고 뒷좌석에 대한 손상, 엔진 출력 테스트까지 조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현재 뭐 코롤라 필더, 그리고 코롤라 엑시오, 야리스 크로스, 이러한 이제 세 개의 모델에서는 생산이 중단이 된 상태고요. 네. 지금 토요타뿐만 아니라 마츠다 자동차도 지금 유사한 조작된 인증 테스트를 보고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또 2개의 모델이 있어서 생산 중단된 상태다라고 나왔는데, 이게 마츠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혼다 자동차도 다 그래요? 예, 소음 그리고 토크 테스트가 조작에도 사과를 하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뭐 구형 모델까지도 조사를 했는데, 이런 모델에 있어가지고 테스트에 있어서 약간의 조작이 지속적으로 좀 나온 그런 상태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토요타 회장은 이게 어찌 보면 자동차 산업 자체는 이제 소비자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신뢰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빠르게 그냥 사과하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향후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한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슈 토요타 얘기까지 전달드렸고요.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